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 아메리카 코악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어떤 윌리엄 슈베르그의 오늘도 기사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제목이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나 더 낮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영어를 번역한 거라서 낮을 수 있습니까가 아닌 이제 낮아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의미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읽어보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인사이트를 또 길러보자고요. 비트코인은 BTC 가격이 16,000달러인 하락 매수, 기회 또는 기아가 요청하는 사람에 따라 약세 시장 항복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어떤 그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이 시장을 바라본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비트코인 2021년 11월 69,000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년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BTC 가격 성능은 투자자들에게 최대 77%의 손실을 주었지만 BTC USD는 실제로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이것은 실제 이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지금 77%의 하락이 있지만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왜냐면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떤 전문가들이라던가 누리꾼들이 그렇게도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반증이거든요.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들은 2022년이 가장 큰 암호화폐 새로운 약세 시장에 해라는데 오랫동안 동의했습니다. 자, 이 참 역시 애널리스트들하고 비트코인 트레이더들 참 대단하죠. 이게 시장을 읽어내는 능력 자체가 기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역시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 어때요? 2021년 상승장 때, 하반기 상승장 때 이게 이런 상승이 끝까지 이어질 줄 알았다고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때 팔지 못하고 이제 하락을 맛보면서 이제 어떤 많이 물린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겼죠. 일반인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못하죠, 사실. 예,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일반이기 때문에 뭐 생각을 쉽게 다르게 할 수는 없죠, 사실. BTC USD는 약 46,000달러에서 올해를 시작하기 위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약간의 안도감을 제공했으며 이후 2020년 11월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데이터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약간의 안도감이 살짝 있다가 정말 엄청난 하락을 맛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유동성을 갖다가 이게 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제로라고 치면, 자, 유동성이라고 칩시다. 이마만큼 유동성을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을 했겠죠, 자산 가격이 당연히. 그런데 이 정도 유동성을 풀었으면 분명히 이에 어떤 그 맞서는 어떤 이제 용수철처럼 저는 이제 1대1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1대 0.5까지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이라고 치면 1이면 0.5 그러면 다시 이것은 2.5까지 가고 이거 다시 이만큼 이렇게 줄어들면서 결국엔 어떤 시장이 안정성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한 표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서 그만큼 자산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만큼 다시 빼니까 당연히 이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용수철처럼 다시 올려야 돼요. 왜냐면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반등을 줘야 되거든요. 유동성도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서 조절을 한다고 치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죠. 그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정도의 하락을 유동성 돈을 걷어들인 걸 다시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다시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왜냐면 이거를 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다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또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어떤 어려움에 직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 자체가,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수철의 기회를 잘 다시 한번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행간에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 많이 봤을 거예요. 뭐 50년 만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다시 한번 온다. 솔직히 저는 그 말들에 대해서는 반만 믿는 편인데 50년 만에 올 기회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힘의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초창기 코로나 때문에 있었고 다시 그걸 지금 걷어들이는 과정이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풀 시점이 분명히 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힘의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무조건 당연히 차트 좀 분석하시는 분들도 알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하락장에도 기술적 반등을 주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 자연의 원리라고 하죠. 그게 뭐 이제 그런 거를 약간 도식화한 그 개념들이 뭐 피보나치 뭐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솔직히 그런 개념들을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좀 부끄럽고요. 뭐 그냥 기본적인 자연의 원칙상 어느 정도의 반등은 뭐 무엇이든 간에 어떤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을 하죠. 뭐 이게 어쨌든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건 사실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추출을 해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가장 최근 고점 이후 최대 약 77% 하락한 비트코인은 하락할 여지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칠 때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시장 해설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봅니다. 저 코아카도 바닥을 칠 때 과연 이 시장에서 분석가들이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볼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2024년에 있을 반감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반감기를 생각하고 바닥을 아마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진짜 조심스럽게 듭니다. 왜냐면 지금 이 항상 개개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무조건 반대로 가더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 상승을 외치면 하락하고 하락을 외치면 그때가 상승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 그리고 전통적인 자산군에 있는 큰손들도 냄새를 조금씩 맡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이 비트코인의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반감기가 4년에 한 번씩 이뤄지고 그로 인한 상승이 있었던 과거 차트들을 대입해봤을 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2024년을 바라보고 2023년에 많이들 뛰어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약간 제 의견은 다릅니다. 아마 이번 사이클에서는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대중들이 알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을 그들의 물량을 털어먹으려고 분명히 세력들이 또 장난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분명히 초기 채굴자들이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종할 그런 시점이 오면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개개인들의 그런 개미들의 피 같은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자산 가격을 다시 한번 하락시켜서 때가 좋을 때 그들은 많은 자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낮아진 하락된 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개미들은 물린 채로 다시 올라가면은 고점에서 또 사고 이게 아마 역사적으로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력들의 장난을 꿰뚫어보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인사이트를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이클은 조금 이분이 얘기한 거하고 비슷하게 약간 다를 것 같아요. 반감기 시점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매수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아마 이번 반감기에는 조금 페이크를 주고 추후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 크립토 윈터가 이번에는 조금 길어질 거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이번 윈터를 잘 견디는 사람은 아마 승리할 것이고 같이 한번 저하고 인사이트를 기르면서 구독자분들 저하고 한번 파이팅 하시죠. 왜냐면 우리 다 같이 인사이트를 길러가지고 소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같이 나아가시죠. 크립토 블렛은 16,000달러 정도의 편안한 구매라고 합니다. 잘 알려진 한 소셜미디어의 인물은 2022년 초부터 나온 이론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하나의 특정 온체인 매트릭에 관한 것입니다. 크립토 블렛의 경우 CVDD Cumulate Value Days Destroyed는 여전히 매크로 BTC 가격에 대한 핵심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뭐 이 지표가 좀 이게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런 데이터가 강한 핵심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뭐 사실 100% 맞는 어떤 그런 자료는 존재하진 않더라고요. 참고만 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CVDD는 기본적으로 동전이 새 지갑으로 이동할 때 누적된 보유 일수를 계산합니다. 이는 시장 전체 연령에 대한 비율로 표현되며 분석 리소스인 우불은 이를 보정계수라고 설명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CVDD는 모래 위에 중요한 선 역할을 했으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면 BTC USD는 이미 구매자에게 가능한 최고의 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불에 따르면 CVD는 현재 15,900달러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점을 약간 노리는 그런 데이터 같아요. 11월 6일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여기 CVDD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더 낮아질 수 있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다른 암호화 회사가 파산하거나 BTC가 CVDD 아래로 떨어지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하락세는 끝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락세는 끝났다고 하네요. 요 전체적인 데이터에 따르면요. 과연 이 어떤 CVDD 이 크립토 블렛의 그런 언급이 과연 맞을지 어떻게 보면 개개인들보다 많은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실력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과연 어떻게 될지 바닥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여기 또 비트코인 프라이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제가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개개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저도 그런 수준인데 한번 이 표를 분석을 해보자고요. 2012년 정도에 이 보라색 선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이때 상승이 가장 컸을 거예요. 아마 초창기 비트코인 시장에서. 왜냐면 지금 여기 5달러인가요? 5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갔죠. 예, 거의 200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지나간 얘기니까 봐봤자 아쉽기만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 선에 또 닿았습니다. 이때가 최저점이에요. 이 사이클에. 전체 이 사이클이죠. 이 사이클의 최저점. 그리고 여기 또 보라색 선에 또 닿았죠. 여기 또 살짝 달랑말랑, 이건 코로나 빔이었는데 달랑말랑 하면서 요 사이클의 또 최저점이 어떻게 보면 여기 아니면 여기였죠. 그리고 또 지금 닿았습니다. 자, 요 표로만 봐서는 어떻게 보면 요 사이클의 어떤 그 시작, 여기서부터 또 사이클이 시작이 되겠죠. 이 사이클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보라색 선에 닿았다는 그 어떤 사인이 사실 맞을지 안 맞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한 어떤 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이런 분석한 거 물론 훌륭하죠. 그러나 무조건 이렇게 가진 않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을 때 이때 엄청 났습니다. 비트코인 1억 2억 간다, 그런 말들 엄청 많았어요. 갔나요? 1억이요? 못 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하지만 절대 100% 맹신하고 엄청나게 이런 것만을 기반으로 어떤 뭐 올인하고 뭐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본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좀 너무 귀가 얇은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약간 나만의 인사이트를 길러서 내 주관으로 투자를 해야지 어떤 이게 이런 것만을 믿고 이대로 가는 거는 사실 좋은 판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또 나오죠. 파일비 여기 최악의 시나리오 6,500달러. 6,500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한 800만원 정도인가요? 암호화폐 시장의 노련한 전문가는 이번에 곰이 얼마나 나쁜지 계속해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곰은 이제 베어마켓, 어떤 하락장이죠. 트레이딩 스위트의 디센트레이더의 공통 설립자인 이분은 최근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거시적 조건이 악화되면 BTC가 새해쯤에 $10,000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FTX 대란 이전이었고 약세장 화재에 추가된 연로로 인해 그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대단하네요. FTX 대란 이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악재가 FTX 사태가 나오면서 빠르게 나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매를 일찍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세장에 화재에 추가된 연료 이거를 FTX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도 일찍 맞았다 FTX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하락 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의미를 약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12,000에서 14,000달러에 집중한다고 하네요. 동시에 궁극적인 지원은 6,000달러만큼이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추가 암호화폐 파산과 같은 블랙스완 이벤트가 상위 지원 필드를 통해 스파이크를 트리거하여 다음으로 10,000달러 이하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 이분 보세요. 제가 얘기한 거 똑같죠? 이런 기회를 보는 사람들은 자, 이걸 이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벤트, 블랙스완, 암호화폐 파산. 자, 하락장에서의 악재는 호재고 상승장에서의 호재는 악재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상승장에서 10만 달러 간다. 이거 악재입니다, 악재. 예, 악재입니다. 그때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뭔가 파산, 이런 악재들이 나와요. 이거 호재입니다, 호재. 물론 이들이 파산함으로써 개개인들이 피해보는 사실은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기회를 봐야 된다고 했죠. 이분 반대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대중들하고 아주 반대로 가죠. 자, 이대로 가야 돼요, 이대로. 이런 그러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는 게 마인드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말은. 자, 이거 보이시나요? 2018년이죠. 18년 고점보다 지금 내려갔어요. 야, 참 이게 참 이 코인판 너무 재밌어요, 정말. 아이고, 참 벌써 4년이 넘게 지난 고점을 이때부터 만약에 홀딩한 분이 있다면은 이때 안 팔고 지금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아주 기적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역사적으로 이게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참 재밌기도 하고 코인판이 아주 참 스펙타클합니다, 정말. 근데 그렇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급등락이 이렇게 큰 거죠, 정말. 엄청나게 큰 겁니다. 주식시장에선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급등락인데, 자, 이게 바로 저희 세대에서 맛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 아닌 기회일 수 있거든요. 예, 이 기회를 한번 다 같이 잡아보자고요, 다 같이. 자, 여기 또 이런 표를 또 갖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빨간색이 가장 낮을 때가 어떤 저점의 그런 신호적인 걸로 이렇게 많이들 보는데, 가장 낮을 때가 지금 여기보다 낮아지진 않았어요, 이게. 과연 근데 이런 그래프 표들을 참고를 하는데 이게 100% 맞을지는 솔직히 모르죠. 지금도 이렇게 낮아졌다가 또 여기만큼 내려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 여기서는 요 그래프만이 이제 보이는 시점일 텐데 여기가 최저점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 막 더 빠질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 자,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기르는 게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시간하고 이런 소통을 통해 집단지성을 만들어서 투자 인사이트를 기르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 다양하거든요. 사람마다 생각이 전부 다 다르고 하나를 봐도 사람마다 10가지, 100가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하자는 겁니다. 저희 채널 다양한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면서 한번 우리 앞으로 함께 인사이트를 길러서 기회를 한번 또 잡아보자고요. 파이팅 하시죠. 코아카였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